조용한 혁명가의 등장. 그때 한 남자가 조용히 CEO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끄럽지 않았고 검은 터틀넥을 입지도 않았으며 억만장자 천재도 아니었습니다. 엔지니어이자 사색가이며 차분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의 이름은 사티아 나델라였습니다. 1967년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태어나 인도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했고 더 높은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컴퓨터 과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일하면서 MBA도 받았죠. 1992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했습니다. 20년 이상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 조용히 일했습니다. 팀을 이끌고 제품을 만들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집중했죠. 스포트라이트를 쫓지 않았고 개선을 쫓았습니다. 2014년 그가 CEO가 되었을 때 회사 밖에서는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한 일이 모든 것을 바꿨죠. 사티아 나델라는 제품 출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이나 스프레드시트부터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는 느려지고 정치적이 되고 분열되고 자존심과 내부 경쟁으로 가득 찼습니다. 팀들이 협력하지 않았고 리더들은 위험을 감수하기를 두려워했죠. 사티아는 제품을 바꾸기 전에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철학을 도입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모든 것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라. 그는 회사가 듣고 배우고 협력하고 적응하도록 밀어붙였습니다. 엔지니어들에게 당신의 제품을 보호하지 말고 고쳐라라고 말했고 리더들에게 자신에 대해 말하지 말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겸손, 공감, 혁신을 장려했죠.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이 변화가 마이크로소프트 재기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클라우드의 승부. 사티아 나델라에게는 명확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컴퓨팅의 미래는 클라우드에 있다. 윈도우나 오피스 디스크나 휴대폰 하드웨어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는 대신 그는 더 큰 것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였죠. 당시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클라우드의 리더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티아는 경쟁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실행에 집중했습니다.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기업들에게 우리가 여러분의 소프트웨어, 저장소, 컴퓨팅을 우리 클라우드에서 운영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천천히 회사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애저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작은 부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성장의 핵심 엔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애저는 매년 수백억 달러를 창출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AWS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테크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있고 확장 가능하며 미래 보장이 확실한 사업 중 하나가 되었죠. 적을 친구로 만들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윈도우나 오피스 밖의 모든 것이 위협이었습니다. 리눅스는 적, 안드로이드는 경쟁, iOS는 무시, 오픈소스는 거부였죠. 하지만 나델라는 다르게 봤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싸우러 온 게 아니다. 미래에 봉사하러 왔다.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눅스 재단에 가입했고 안드로이드와 iOS용 소프트웨어를 출시했으며 맥, 아이패드,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에서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기터브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충격적이었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증오했던 개발자들이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죠. CD로 오피스를 파는 대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구독 서비스인 오피스 365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월 사용료로 사용자들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1TB 클라우드 저장소, 이메일, 아웃룩,
영상회의용 팀즈를 모두 얻을 수 있었죠. 이 모델은 천재적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월 반복되는 수익을 얻었으며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끈끈한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 콘솔 시장을 지배하는 동안 엑스박스는 항상 2위였습니다. 하지만 사티아 나델라 하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콘솔만 파는 대신 게이머들을 위한 구독 서비스인 게임 패스에 집중했습니다. 6월 10-15달러로 사용자들은 엑스박스, PC, 클라우드에서 수백 개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죠.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박스를 파는 게 아니라 플레이할 자유를 파는 것이었어요. 2024년까지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2,5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부문은 연간 160억 달러 이상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선물. 팬데믹 동안 원격 근무가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화상 통화, 온라인 회의, 팀 협업이 필수가 되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채팅, 비디오, 파일, 회의를 위한 올인원 작업 공간인 팀즈를 출시했습니다. 단 2년 만에 팀즈는 2천만 명에서 2억 8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로 성장했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정부에게도 필수가 되었죠. 담대한 인수들. 사티아 나델라는 테크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첫째, 2016년 링크드인을 262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왜냐고 물었지만 성공했어요. 링크드인의 사용자 기반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오피스, 아웃룩, AI 도구와 통합했습니다. 오늘날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죠. 둘째, 2018년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인 깃허브를 75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것은 신뢰를 위한 플레이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코더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작업을 지원합니다라고 말한 것이었죠. 깃허브는 계속 성장했고 개발자들 사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미지도 좋아졌습니다. 셋째, 2023년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9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게임 인수였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콜 오브 듀티, 캔디 크러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콘솔, 클라우드, 모바일에서 게임을 지배하기 위한 거대한 움직임이었어요. 숫자로 본 기적. 사티아 나델라의 리더십 하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에서 3조 8천억 달러 이상으로 애저 클라우드 수익이 연간 700억 달러 이상, 오피스 365, 수익이 연간 500억 달러 이상, 게임 부문이 연간 160억 달러 이상이 되었습니다. 주가는 10년도 안 되어 10배 이상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델라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간미를 되찾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의 아들 제인이 뇌성마비로 태어났다는 것을 공감, 고통,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코드만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회사를 만들었죠. AI 혁명의 선봉. 세상이 AI 혁명을 알아차렸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그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인공지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그것을 하고 있었고 만들고 있었고 그들이 만지는 모든 것에 AI를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테크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결정을 내렸습니다. 챗GPT의 창조자인 오픈 AI라는 작지만 강력한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챗GPT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사티아 나델라와
그의 팀은 한 가지를 이해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언어 모델을 통제하는 자가 인간과 기계가 상호작용하는 미래를 형성할 것이라는 점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용히 투자했습니다. 2019년에 처음 10억 달러, 그 후 2023년까지 총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어요. 돈만 준 게 아니라 애저를 통해 클라우드 파워를 제공했죠. 오픈 AI가 GPT-3, GPT-4 같은 거대한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대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모델들을 자사 도구에 통합할 독점 접근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AI를 보여주기 위한 별도의 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도구에 직접 통합했어요. 워드, 엑셀, 아웃룩, 파워포인트, 팀즈, 엣지, 브라우저, 윈도우 11에 모두 코파일럿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AI가 당신의 상사가 아니라 조종사처럼 함께 날아가는 제2의 뇌이기 때문이죠. 이제 워드에서 코파일럿과 함께 긴 문서를 요약하라고 할 수 있고, 텍스트를 더 전문적이거나 친근한 톤으로 다시 써달라고 할 수 있으며, 몇 가지 포인트만으로 전체 보고서를 생성하라고 할 수 있고, 문법과 명확성을 자동으로 고쳐달라고 할 수 있으며, 학생, 작가, 전문가를 위한 제목, 서론, 창의적인 오프닝을 브레인스토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더 이상 단순한 맞춤법 검사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엑셀은 항상 강력했지만 복잡한 공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랬죠. 이제 코파일럿과 함께 지난 6개월 판매 동향을 보여줘. 어떤 제품이 돈을 잃고 있어? 내년 수익을 예측해줘라고 타이핑할 수 있고, 엑셀이 차트, 표 설명, 통찰과 함께 즉시 응답합니다. 엑셀을 두려워했던 사람들도 이제 전문가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메일은 일이지만 코파일럿이 더 빠르고 똑똑하게 만들어줍니다. 긴 스레드를 읽고 요약해주고 몇 초 만에 정중하고 전문적인 답장을 작성하며 후속 조치를 예약하거나 짧은 프롬프트에서 전체 이메일 초안을 작성할 수 있어요. 받은 편지함에서 이 시간을 보내는 대신 20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팀즈는 AI와 함께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실시간 회의 기록, 논의된 내용의 즉석 요약, 액션 아이템이 자동으로 나열되죠. 회의를 놓쳤나요?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예산 담당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코파일럿이 몇 초 만에 답해줍니다. 아무것도 잊지 않는 개인 비서가 있는 것과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최대의 코드 공유 플랫폼인 GitHub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코더들을 위한 AI 어시스턴트인 GitHub 코파일럿을 출시했어요. 이제 개발자들은 코드를 더 빠르게 작성하고 실시간 제안을 받고 모범 사례를 배우며 AI의 도움으로 버그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현재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윈도우 11에 AI를 통합하기 시작했어요. 시스템 레벨 도구에 코파일럿이 통합되었고, GPT로 구동되는 대화형 검색을 제공하는 빙 검색, 웹사이트를 요약하고 콘텐츠를 생성하는 엣지 브라우저, 기업들이 자체 AI 기반 앱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애저 AI 서비스까지 말이죠. 풀스택 AI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인프라는 애저, 모델은 오픈 AI, 도구는 오피스, 전달은 윈도우, 클라우드와 데스크톱이죠. 4가지 레벨을 모두 통제하는 유일한 회사가 되었어요. 다른 회사들이 AI의 위험에 대해 논쟁하고 별도의 AI 앱을 출시하고 윤리 패널을 놓고 싸우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나의 집중점을 유지했습니다. AI를 유용하게, 보이지 않게, 모든 사람에게 강력하게 만들자. 너무 많이 떠들지도 않았고 시끄러운 마케팅으로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수십억 명이 이미 사용하는 도구에 AI를 넣었죠. 이 조용한 힘이야말로
경쟁 업체들에게는 위험하고 미래에는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조용한 힘. 의사들은 의료 기록을 즉시 요약하고 변호사들은 수천 개의 법률 문서를 몇 초 만에 스캔하며 학생들은 더 빠르게 배우고 실시간으로 답을 얻고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며 교사들은 몇 분 만에 수업 계획을 만들고 작가들은 기사, 책, 대본을 창작하며 코더들은 앱과 웹사이트를 3배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증폭시키고 있어요. 사티아 나델라는 회사의 미션을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조직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다시 썼습니다. 이제 AI와 함께 정확히 그것을 하고 있죠. 더 이상 세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음에 사용할 것을 만들고 있어요. 교육 분야에서는 전에 선생님, 도서관, 제대로 된 학교가 없으면 배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도구는 벽을 창문으로, 마을을 교실로 바꾸고 있어요. 18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는 교육용 팀즈는 학생을 교사에게, 학교를 서로에게, 부모를 학교 진도에 연결합니다. 인도, 가나,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한때 칠판만 있던 교실에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가져다 주도록 돕고 있어요. 한 번도 컴퓨터를 본 적 없던 아이들이 이제 라이브 수업에 참석하고 숙제를 제출하고 모든 것을 팀즈를 통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병원이 아니지만 전 세계 병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로 돌아갑니다. 인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역 보건기관과 협력해 엑스레이에서 질병, 특히 결핵을 검출하는 AI 모델을 구축했어요. 많은 농촌 지역에는 충분한 의사가 없습니다. 이제 가슴 스캔 하나를 업로드하면 AI가 몇 분 안에 보고서를 제공하죠. 의사들은 이를 사용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농업에서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남아시아의 농부들을 AI로 돕고 있어요. 농업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도 정부와 함께 AI 파종 앱을 만들었는데 날씨, 토양 품질, 씨앗 종류, 기후 역사를 바탕으로 농부들에게 매일 작물 조언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한때 씨앗을 심을 최적의 시기를 추측했던 농부가 이제 정확한 지시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고 수확량을 30-50% 개선하고 있어요. 숫자로 보는 현재의 마이크로소프트의 2025년 실시간 현황을 보면 시가총액은 3조 8천억 달러 이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입니다. 때때로 애플, 엔비디아와 1위 자리를 바꾸기도 하죠. 연간 매출은 2024-2025년 총 매출이 2,500억 달러 이상으로 많은 국가들의 GDP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핵심 사업 부문별 매출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가 연간 750억 달러 이상,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가 약 500억 달러, 링크드인이 150억 달러 이상, 윈도우가 200억 달러 이상, 엑스박스 플러스 게임 패스가 180억 달러 이상, 검색 플러스, 광고, 빙, 엣지 등이 약 150억 달러입니다. 기터브 코파일럿과 개발자 도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AI 통합 플러스 라이선싱, 오픈 AI GPT 접근이 2025년까지 수십억 달러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직원 수는 190개국 이상의 22만 5천 명 이상의 직원이 있고 도쿄에서 나이로비, 런던에서 상파울루까지 모든 대륙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인프라는 전 세계 60개 이상의 데이터 지역에서 AI, 클라우드, 게임, 정부, 군사 시스템을 호스팅하고 있어요. 글로벌 도달 범위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15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윈도우 11 사용자가 4억 명 이상이며 오피스 365가 포춘 500대 기업의 90%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AI 리더십 측면에서는
오픈 AI에 130억 달러 이상 투자했고 GPT-4 코파일럿과 AI API를 전체 생태계에 통합했으며 전 세계 기업용 AI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진짜 유산. 이건 더 이상 소프트웨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잠재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히 도구를 판 게 아니라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학생들이 워드로 에세이를 쓰는 것부터 유럽의 연구자들이 애저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것, 인도의 의사들이 AI로 엑스레이를 스캔하는 것, 미국의 할머니들이 스카이프로 손자들에게 전화하는 것, 인도네시아의 개발자들이 기터브에서 앱을 만드는 것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고 그것을 조용히 과시하지 않고 관심을 끌려 하지 않으면서 해냈습니다. 좋은 운영체제처럼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며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빛나도록 했어요. 시작을 기억해 봅시다. 시애틀의 13세 소년이 책을 읽고 체육 시간을 빼먹고 학교 컴퓨터를 사용했죠. 그 소년의 이름은 빌 게이츠였습니다. 그는 친구 폴 앨런과 팀을 이뤄 아무도 믿지 않는 기계를 위한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 작은 계약에서 가구도 없는 작은 사무실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고 윈도우, 오피스, 워드를 창조하기까지 그들은 단순히 코드를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식을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여정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소송을 당했고 미움을 받았고 끔찍한 제품을 만들었으며 모바일 혁명을 놓칠 뻔했고 무관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용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시끄럽지도 화려하지도 유명하지도 않은 인도에서 온 엔지니어가 겸손, 공감, 대담한 사고를 되찾아줬어요. 그는 마케팅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미지를 재건한 게 아니라 문화, 클라우드, 배려로 내부에서부터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 하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극소수 회사만이 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더 강하고 현명하게 돌아온 거죠. 당신을 위한 교훈.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교훈입니다. 첫째, 작게 시작하되 크게 생각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나의 계약, 하나의 기계, 몇 줄의 코드로 시작했습니다. 크게 시작할 필요는 없지만 명확하게 크게 생각해야 해요. 둘째, 유용한 것을 만드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트렌드를 쫓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을 만들었죠. 쓸 워드, 계산할 엑셀, 연결할 윈도우, 소통할 팀즈, 성장할 애저. 자문해 보세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세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셋째, 비전에는 무자비하되 사람에게는 친절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종종 경쟁에서 공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티아 나델라는 연민, 겸손, 팀워크를 가져왔어요. 성공하기 위해 무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증명했죠. 강하면서도 친절할 수 있어요. 넷째, 실패하고 배우고 반복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난 실수들을 했습니다. 줌, 비스타, 윈도우 8, 노키아, 인터넷 익스플로러, 빙 초기 등등. 하지만 계속 배우고 듣고 재구축했어요. 당신은 실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실수에 대한 당신의 반응으로 정의되죠. 다섯째, 진화하거나 죽어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세상이 스마트폰, 클라우드, AI, 원격 근무, 크로스 플랫폼 도구로 이동할 때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진화했고 이제 선도하고 있어요. 편안함은 위대함의 적입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들도 당신과 함께 이기게 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날 강력한 이유는 혼자 이기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터브의 개발자들, 애저의 스타트업들,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학생들, 팀즈를 사용하는 선생님들, 게임 패스를 사용하는 게이머들. 왕좌를 만들지 말고 경기장을 만드세요.
당신의 작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세요. 메시지.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하나에 상기시켜주는 존재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들이 포기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조용한 방에서 종종 만들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죠.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고 꿈이나 아이디어가 있거나 심지어 당신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느낌만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만드세요. 당신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세요. 당신이 아는 것으로 일하세요.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을 때도 믿으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쓰고 있으니까요. 모든 코드라인, AI 모델, 수업, 선생님, 그리고 그것이 힘을 실어주는 모든 꿈꾸는 사람과 함께.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 그건 이제 막 시작이에요. 1955년 시애틀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꿈이 어떻게 3조 8천억 달러 제국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의 배신과 좌절, 그리고 놀라운 부활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이 아무리 작게 시작되어도 올바른 비전과 끈기가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